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2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코스피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이 상승 종목 수가 한 70%, 하락 종목 수가 한 30% 비율이 되는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의 수가 좀 우월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강하게 좀 슈팅을 주고 상승률을 높이는 그런 강한 종목들의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NFT 사업 관련한 종목들과 또 바이오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만 좀 시세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그 외에 특징적으로 어떤 테마나 이슈를 달고 시장 주도주,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 장세의 종목들이 좀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특징주 바로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이진 않았고 그냥 단기 짧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한 4종목 정도 좀 대응을 해봤고요. 버킷 스튜디오 매매 대응을 했는데 일봉상 위치는 사실 매매 대응하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구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전고점을 뚫는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줬다가 살짝 빠질 때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은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좀 챙기는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 좀 자주 드리고 있죠. 추세 우상향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버킷 스튜디오는 이렇게 좀 매매 대응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슈팅 나왔다가 여기 아래 꼬리에서 바로 잡았죠. 자, 여기 이제 아래 꼬리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매수되고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킷 스튜디오 매매는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센트럴 모텍 매매를 좀 했어요. 자, 센트럴 모텍은 시가get 매매 대응을 좀 했습니다. 이런 지지 저항 라인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위쪽 구간에서 박스 만들다가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갭을 띄우는 갭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고요. 몸통상 지지 저항 라인이 36,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떨어질 때 여기서 쭉 이렇게 떨어졌죠. 그럴 때 여기서 더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딱 떨어질 때 체결이 된 다음에 요 슈팅 구간이 요렇게 나왔다면 요게 이제 수익이 좀 괜찮게 났었을 거예요. 요렇게 6%가 넘는 반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멈추고 요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매수를 하긴 했는데 짧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36,000원짜리가 대략 요 정도 되니까요. 정확하게 여기 아랫꼬리에서 체결이 됐고 이렇게 반등 구간 나올 때 대략 한 2.4% 정도요. 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센트럴 모텍 매매한 내역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가 됐죠. 자, 일본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할 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여기서 체결이 됐다면 요 구간을 이제 수익을 챙겼겠죠. 예, 분할로 뭐 매도를 하더라도 어쨌든 6%가 넘는 구간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으면 더 좋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가 내가 먹을 시세를 주고서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여기다가 이제 매도하고 수익 챙긴 그런 종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센트럴 모텍 시가get 매매로 짧은 구간 또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여기 고점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어제 만들어졌던 요 고점 자리 돌파할 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죠. 오늘 시가 자리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떨어질 때 매수해서 이 종목도 짧은 구간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 이제 수급으로 돌파 나오고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은 뭐 거의 본전 구간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약손실로 좀 끊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단기 수급을 보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시가 자리 돌파를 하는 이 봉을 보고 여기다 매수되긴 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로 또 한 차례 위로 상승이 나오길래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했죠. 여기 이제 두 번째 양봉 꼬리 부분 아래 꼬리 자리를 이탈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길래 아, 요건 좀 약하다 생각이 돼서 여기 반등 줄 때 본전가 근처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수료 마이너스에다가 조금 마이너스 뭐 약손절로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어요. 자,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안 됐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아래쪽에다 매수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요 정도 구간에 제가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체결이 됐고 요 아래 꼬리를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등 줄 때 본저가 근처에서 이제 매도하고 약손실로 좀 끊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빠졌죠. 역시나 지금 시장은 그냥 짧은 구간 수익 줄 때 챙기는 게 맞는 시장이라는 부분을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노바백스 백신 이슈로 좀 슈팅이 나올 만한 좋은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못 나오더라고요. 일봉상의 위치는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냥 재료가 괜찮고 짧은 구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했던 건데 역시나 상승을 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수익으로 또 마감 잘 했고요. 오늘 매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징주로 볼 만한 종목들이 없습니다. 진매트릭스가 그나마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이슈를 좀 달고 오늘 상승을 했죠. 오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 델타 변이를 방어하는 게 100%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후보 물질이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100% 방어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충분히 과거 같으면 이렇게 이제 상승장일 때에 이런 뉴스면 이거는 뭐 진짜 상한가 그냥 바로 직행할 만한 재료거리고 뉴스거리인데 지금 시장은 이게 안 먹힙니다. 물론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승이 나오면 물량을 던지는 과정이 생겨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또 역배열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재료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런 좋은 재료를 달고서도 상한가를 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내일 움직임 좀 보는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초록뱀 미디어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뱀 미디어는 어제 NFT 관련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이 나왔죠. 자, 초록뱀 미디어는 후발주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NFT 신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를 달고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는 요런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자, 거래 대금이 한 5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살짝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해놓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나름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분봉상 움직임도 진짜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가도 이렇게 마지막에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살짝 가격을 올려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는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덴트 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는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이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를 하는 자리라 뭐 나쁘지 않은 오늘 자리였긴 했지만 52주 신고가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높다라는 부분. 자, 오늘 비덴트도 이슈가 좀 있었어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비덴트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요게 이렇게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냥 단일 거래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자리였다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높은 자리로 좀 간
가격 구간이라 그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 이 종목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음봉, 거의 고가에서 저가까지 2%가 넘는 마이너스 구간을 형성한 이 음봉을 오늘 이 양봉으로 좀 커버를 했습니다. 장중에는 넘어섰는데 장 막판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도 이 음봉의 한 3분의 2 지점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5일선을 다시 좀 회복을 했죠.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음봉의 기운을 좀 이렇게 다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으로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 이 3060포인트 자리를 좀 터치를 하거나 살짝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의 모습이 나와주길 좀 바라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쌍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겠죠. 이런 306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단기 하락 추세권에서의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새로운 이 상승 추세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3060포인트를 좀 넘기는 그런 좋은 시장의 모습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제 시장이 하락한 것도 아닌데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특이하다, 특이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3천억이 넘게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 수급이 7천억이 넘게 들어오면서 오늘 개인들이 1조를 넘는 매도를 물량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조금은 뭐 마음은 별로 편치는 않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아무래도 한 거의 6개월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 뭐 더 길게는 저 앞쪽까지 본다면 거의 1년이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 이 지루한 박스권의 모습을 형성한 시장에서 이제 좀 지친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코스닥 시장이 역시 강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음봉을 완전히 넘어섰고요. 요렇게 3거래일 동안 음봉으로 빠질 때 요거를 만약에 하나의 캔들로 요렇게 본다면 하나의 음봉 캔들로 본다면 거의 3분의 2 이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단기 21선과 5일선을 회복을 했고 고점 자리 단기적으로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좀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해낸다면 장기 이평선이 121선과 중장기 이평선이 61선을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30포인트 자리까지 또 도전을 하러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리까지. 그렇다면은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고 뭐 시장에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상승한다면 시장이 오른 겁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시장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최근에 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이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단기 시세에 의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미디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좀 시장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또 시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가 돼 있기 때문에 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지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역시나 엔터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를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매매 대응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와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아주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기업들의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물류 공급, 이 병목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악재의 요소들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악재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온다,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 시장이 오른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모습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찾아내고 무엇 때문인지 확인을 한다면 그 관련 이슈, 관련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섹터의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한다면 또 시장과 더불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